움직이는 것보다 먹는 게 많으면 살이 찌듯이 행동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니까 걱정이 찌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으면 움직이세요. 걱정이 찌지 않게. 김상현의 에세이집 그러니 바람아 불기만 하지 말고 이루어져라 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찌우고 있는 걱정이 있나요? 운동을 해야 하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을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더 많은 걱정이 찌기 전에 지금 움직여 볼까요? 몸 다이어트 하면서 걱정 다이어트도 같이 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백승영의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상현님의 에세이집에 나오는 구절로 그림책 이야기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처음 봤을 때 걱정이 찐다 라는 말이 참 신선했어요. 실행하지 않은 생각이 불필요하게 쌓인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제 몸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살을 보면서 이 말을 들으니까 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몸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실행하지 못하고 쌓여있는 생각과 욕구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운동해야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일에서부터 길게는 어렸을 때 갖고 싶었지만 못 가졌던 예쁜 인형까지요. 생각과 욕구가 있지만 실행하지 못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하겠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이유라면 스스로 실행하도록 노력하면 되겠지만 때론 실행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경우도 있죠. 그럴 땐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뭔가가 있나요? 오늘은 어느 할머니 마음속에 간직한 오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할머니와 빨간 구두입니다. 옛꿈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조한 도널드슨이 글을 쓰고 도리스 애틀링어가 그림을 그리고 권혜신 님이 옮긴 책입니다. 이 책의 뒤에는 작가들의 편지가 실려 있는데요. 글을 쓴 조한 도널드슨은 미국 미시간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이 책에 나오는 할머니는 작가의 제일 친한 친구의 할머니라고 해요. 친구에게 전해 들은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또 그림을 그린 도리스 애틀링어는 뉴욕에서 태어난 독일 사람이래요. 지금은 뉴저지에 살고 있고요. TMI를 좀 더 찾아보니까 조아는 지금은 미시간주의 블루베리 농장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고 도리스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어린이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글의 양이 그림보다 많은 편이고 이야기의 흐름이 글에 주로 담겨 있어서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읽어주기에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림과 함께 봐야 더 재미있지만요. 이 책이 작가 친구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라니 더 흥미가 생기는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아직 실행되지 않아서 혼자서만 반짝이고 있는 보석 같은 바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이 꿈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음악 들으면서 내 마음속을 한번 열어볼까요? 유희열의 소품집 여름날 중에서 연주곡 한 곡 듣겠습니다. 공원에서
노랫말이 없는 피아노 연주곡이 뭔가를 생각하기엔 더 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공원 벤치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셨나요? 이제 책을 볼게요. 책의 표지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멋진 은발의 할머니와 빨간 리본핀을 머리에 꽂은 단발머리 소녀가 빨간 포장지의 선물 상자를 할머니께 건네는 장면이 보입니다. 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고요.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하네요. 책을 열면 제일 먼저 작은 케이크 가득 인쇄된 빨간 속지가 보입니다. 이 책에는 빨간색이 많이 보이네요. 이 책의 주인공인 나는 외외 증조 할머니와 친하게 지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나와 인형놀이를 하다가 인형의 빨간 구두를 보시더니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할머니의 어렸을 때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이야기 직접 들어볼게요. 내가 너만 할 때였어. 엘리자라는 친구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걔가 빨간 구두를 신고 있지 않겠니? 이슬 맺힌 딸기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색이었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나도 꼭 한번 신어보고 싶더구나. 그 후로 아버지를 따라 시내 구경을 갈 때마다 난 신발 가게로 달려가고는 했단다. 진열대에 놓인 빨간 구두를 한참 동안 쳐다보곤 했지. 하지만 사달라고 조르지는 않았어. 우리 집은 엘리자네만큼 부자가 아니었거든. 아버지는 늘 군화만 사주셨어. 오래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이 최고라고 하셨지. 그런데 정말 할머니는 남자 신발만 신고 다니셨어요? 예쁜 구두는 하나도 없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갈 땐 구두를 신었지. 아주 예쁜 검정 구두였단다. 할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주었는데 깨끗하게 보관했다가 일요일 날에만 꺼내 신었지. 부드러운 스타킹을 신고 구두에 발을 넣으면 어찌나 매끄럽게 들어가던지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 아무튼 할머니는 일요일마다 예쁜 검정 구두를 신고 감사 기도를 드렸단다. 그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부자였어. 하지만 검정 구두가 예쁘긴 해도 빨간 구두처럼 훨훨 춤을 추진 못하더구나. 그런데요, 할머니의 비밀이 뭔데요? 계속 신발 얘기만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파란색 실내화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셨어요.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늘 빨간 구두를 신어보고 싶었단다. 그런데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어. 지금도 가끔 빨간 구두를 신고 춤추는 꿈을 꾼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야. 노래하는 빨간 구두를 신고 깡충깡충 뛰면서 춤을 추고 싶었는데 지금은 리본도 없고 아무 장식도 없는 실내화를 신고 있구나. 그래도 이걸 신고 있으면 발은 아주 따뜻하단다. 네, 이렇게 할머니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신고 싶었던 빨간 구두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고 아이는 할머니의 속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의 100세 생일 파티 준비를 하던 엄마에게 아이는 귓속말을 합니다. 생일 선물을 고민하던 엄마에게는 뭔가 특별한 소식 같습니다. 할머니의 생신 파티 준비 작전이 이렇게 시작되고 드디어 100세 생신날이 되어 온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여기서 따뜻한 생일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푸른 하늘에 축하해요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축하해요. 당신이 태어난 날 축하해요. 소리 높여 다 같이 축하해요. 장밋빛 입술로 떨어지는 고운 눈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모여서 당신의 기쁜 날을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축하해요. 당신이 태어난 날 축하해요. 소리 높여 다 같이 축하해요. 장밋빛 입술로 떨어지는 고운 눈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모여서 당신의 기쁜 날을 축하합니다. 네, 푸른 하늘에 축하해요 들으셨습니다. 네, 책 이어서 볼게요. 드디어 할머니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넓은 식당을 빌려서 풍선과 리본으로 장식했어요. 모두가 즐겁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아빠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어요. 내가 가족 대표로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네, 이 장면이 표지에 나왔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네요. 100번째 생신을 축하드려요. 어서 뜯어보세요, 할머니.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할머니가 천천히 포장을 뜯으셨어요. 상자 뚜껑을 열기만 하면 돼요. 짜잔! 내가 큰 소리로 외쳤죠.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별처럼 빛났어요. 상자에는 이슬 맺힌 딸기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색의 구두가 들어있었답니다. 예쁜 리본과 끈장식도 달렸죠. 할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셨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할머니. 내가 다리를 들어 신발을 보여드렸어요. 나도 빨간 구두를 신었거든요. 할머니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발을 휘둘러 보더니 곧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모두가 빨간색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책을 보면 갓난 아기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빨간색 신발을 신은 발이 화면 가득 나옵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빨간색 신발을 신었어요. 빨간색 운동화, 빨간색 슬리퍼,
빨간색 구두, 빨간색 신사와 온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빨간색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그리고 생신 축하드려요. 참, 할머니의 비밀을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네 덕분에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졌잖니. 고맙구나, 아가. 할머니가 속삭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빨간 구두를 한번 신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100번째 생일날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어. 예쁜 우리 아가,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구나. 둘도 없는 내 친구, 사랑해. 네, 이렇게 책은 끝이 납니다. 너무 아름다운 생일 파티였죠? 노래 한 곡 들을게요.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라라라.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움만 많아요. 그대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처진 어깨가 내 맘을 아프게 해요. 잘해준 것도 없나라서 그대의 그 손이 세월에 변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고마워요 그대 자신보다 나를 아껴준 사람. 세상이 등 돌려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소중한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네, SG 워너비의 라라라 들으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아이의 따뜻한 관심, 가족들의 사랑으로 100세 생신날 빨간 구두를 신고 어려서부터 품어왔던 마음속의 꿈을 이루게 되신 할머니, 정말 지금이라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할머니의 빨간 구두 보면서 혹시 예전에 자신의 바람, 마음속에서 품고 있던 바람 떠오르셨나요? 우리 100세까지 가져가지 말고 지금 한번 실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백승영의 그림책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빨간 구두 같은 바람을 찾아보세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빨간 구두 같은 바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작가와 진행 백승영, 연출 김미연,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